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산업기사 2020년 기출문제 문제풀이 2과목 중에서 조선유체역학 분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노즐로부터 분사된 물이 굽어진 날개의 안쪽 면을 따라 흐르면서 날개가 받는 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날개의 중량, 2번 날개의 굽힘 각도, 3번 날개에 유입되는 유량, 4번 날개에 유입되는 유속. 여기서 보면 물이 유체가 들어와서 날개, 고체에 받아서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유체에 관한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겠죠. 유량과 유속은 다 맞는 내용일 것이고요. 보기 2번 굽힘 각도 역시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개의 중량 자체는 답이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날개의 중량이 되겠습니다. 충격 힘 공식 다 알고 계시나요? 충격 힘은 유량 곱하기 밀도 곱하기 속도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유입되는 것과 유출되는 것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면 적분을 해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밑에 있는 요 받침대가 여기에 있는 요 빗금으로 치어진 부분이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날개의 형상이라든지 굽힌 각도는 중요하지만 날개의 중량 자체는 날개에 받는 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밑변이 1 곱하기 1m, 높이가 0.5m인 나무 토막 위에 200kg의 추를 올려놓고 물에 띄웠을 때 물속이 잠긴 부분의 부피는 몇 미터 3승인가? 단, 나무의 비중은 0.6이다.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무 토막의 무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무 토막의 무게를 나무의 비중을 이용해서 구해야겠죠. 나무 토막의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0.5 큐빅미터가 되고요. 나무 토막의 무게는 나무 토막의 부피에다 밀도를 곱한 거죠. 그런데 밀도는 지금 문제에서 밀도로 안 주어졌고 비중으로 주어졌습니다. 0.6이라고. 자, 부피 0.5 곱하기 비중 0.6이고 비중은 뭐와의 관계입니까? 네, 물의 밀도와의 관계이죠. 물의 밀도를 1000kg/큐빅미터인데 그것에 0.6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토막의 무게는 계산해 보면 300kg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 토막 위에 추가 올라간 이 전체 무게는 나무 토막이 300, 추가 200이기 때문에 합이 500이 되고요.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아마 비중이 0.6이었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깊이로 잠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물에 잠긴 부피를 현재 구하는 문제죠. 물에 잠긴 부피는 전체에 해당하는 물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겠죠. 이 나무 토막과 추의 합이 500kg이니까 500kg에 해당되는 물의 부피는 물의 부징은 1000kg/큐빅미터이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 간단하게 0.5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얼마큼 이게 잠긴 거죠? 실제로는 이만큼 잠겨 있던 녀석이 추를 올려 놓으니까 실제로는 나무 토막의 부피를 완전히 잡아먹어서 이렇게 더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아무튼 답은 4번 0.5 큐빅미터. 23번 베르누이 방정식과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익숙하지만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를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왔던 용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봅시다. 1번 총 수두의 합은 일정하다. 베르누이 방정식이 그렇죠. 2번
각 항은 수두로 표현된다. 그렇죠? 3번 정합과 동합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4번 각 항은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어? 예, 답은 4번이고요.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 베르노이 방정식은 한국말적인 표현이고요. 버누이 이퀘이션이죠. 예, 버누이 이퀘이션은 압력항과 속도항 그리고 높이항 이 세 가지가 항상 일치한다는 식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식을 중력가속도 G로 나누면 압력 나누기 ρ 더하기 V제곱 나누기 2G 더하기 Z라고 표현하게 되고 H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이 조금 더 수두스럽게 표현되었죠. 왜냐하면 확실한 수두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더 선호하고요. 이 세 가지가 합친 것이 모두 일정하다. C, 컨스턴트이다. 1번이 일정하다고요. 각 항은 수두로 표현된다. 두 번째 항이 각 항을 수두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정합과 동합은 항상 일정하다. 여기서 정합은 무엇일까요? 정합은 요거 실제 높이인 수두와 요거 압력항 요 두 개가 정합이고요. 실제로 움직임에 대한 압력, 속도가 만들어내는 압력. 두 번째 항이 동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합과 동합의 항은 항상 일정합니다. 네 번은 뜬금없는 이야기라서 잘못된 내용이고요. 수정 베르노이 방정식은 별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식이 손실이 없는 것을 가정한 이상적인 버누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에서 잘 맞지 않습니다. 실제 현상에서 뭘 고려해야 되죠? 손실 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손실 수도 하나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손실 수도 어떻게 구하죠? 달시 이퀘이션에 구하죠. 아마 같은 회차에 달시 이퀘이션을 이용한 손실 수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지름이 5m인 원형 수직 수문, 5m 정도 되겠네요. 5m 원형 수직 수문 상단이 해면 아래 10m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가 해면이고요. 해면 밑에 10m 밑에 원형 수문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원형의 직경은 5m라고 합니다. 있을 때 이 수문에 미치는 전 압력의 압력 중심 위치는 해면 아래 몇 미터인가? 일단 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원형 수직 수문이라고 했으니까 압력의 중심은 이 가운데인 2.5m가 될 것 같죠. 그러면 실제로 이 수문에 전압력이 미치는 압력 중심의 위치는 해면 아래 10 더하기 2.5 해서 답은 12.5 하면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 그림이 대표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 수면의 상단과 수면의 하단 사이에서 압력이 0부터 얼마까지 변한다면은 확실하게 삼각형인 경우에 평균 개념을 도입하면 실제로 무게중심, 압력의 중심은 정확히 가운데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 수문은 해면 밑에 1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의 압력이 0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압력이 됩니다. 사다리꼴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정확히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약간 밑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yc가 2.5를 이야기하는 거고 2차 모멘트와 그 값과 면적으로 나눠진 이 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 식으로 풀어서 압력 중심을 구하는 것은 조선산업기사의 수준에는 맞지 않는 조금 어려운 문제. 물론 토목기사 같은 시험엔 자료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게다가 또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 상세한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요. 왜냐면 이 원의 이너셔도 구하려면 원의 이너셔 값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께서 자세하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2.5보다 더 높냐 낮냐를 판단하라는 문제 같아요. 12.5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더 아래쪽에
이 압력이 하다리꼴을 형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더 밑에 있습니다. 약간 더 밑에 얼마큼 있느냐? 12.5가 아니고 12.625만큼 밑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이렇게 압력의 중심을 구할 때 압력의 시작이 0이 아니고 일정한 값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하다리꼴의 법칙 때문에 압력의 중심이 약간 밑에 더 있다 까지만 알고 계셔도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번 직경 10cm인 파이프로 물을 수평 방향으로 분사해서 수평거리 10m, 수직거리 4m 떨어진 곳에 물이 떨어진다면 파이프 출구에서의 유량은 몇 큐빅미터 퍼 세크인가? 일단 이게 유체역학 문제가 맞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문제 일반 물리에 나오는 문제예요. 유체역학 아니고 물리 문제예요. 속도, 가속도, 거리를 이용한 되게 쉬운 문제고요. 쉽진 않지요. 고등학교 물리에도 아마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바로 풀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실제로 푸는 것은 X축, Y축, 그러니까 수직 방향, X축, 수평 방향이 서로 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고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용하는 일종의 부정정보 문제 같은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힌트가 안 주어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물을 뿜으면 물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 떨어지죠? 중력 가속도 때문에 떨어지죠. 중력 가속도가 있으면 중력 가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되죠.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낙하하는 속도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죠. 낙하하는 속도는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T로 됩니다. 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죠. 일정한 상수를 적분하면 시간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 되고요. 그럼 낙하한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하한 거리는 이 수직 거리는 낙하 속도를 적분하면 되죠. 1차 함수를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G, T 제곱이 되고요. 이것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금 4m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낙하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 방정식을 거꾸로 풀면 루트 4 곱하기 해서 0.9초라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물 입자가 0.9초를 알아서 여기 떨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수평으로 분출하는 속도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날아가는 수평 거리는 수평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이 수평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되는 거.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 0.9로 아까 구했죠. 0.9초가 10m를 날았네요. 10m를 날았기 때문에 그래서 0.9 곱하기 속도가 10m에서 수평 속도는 약 11m per sec가 되고요. 11m per sec가 복이 없죠. 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속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유량 미터 3승 per sec예요. 미터 per sec가 아닙니다. 이 유량은 속도 곱하기 단면적으로 구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수평 속도가 유량이 되겠고 단면적은 직경이 10cm라고 했잖아요. 10cm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그대로 넣으면 답이 또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평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량 역시 미터 3승 퍼 세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cm 그냥 쓰시지 마시고 10cm를 미터로 환산해서 0.1 제곱 파이 나누기 4 하셔야지만 제대로 미터 제곱으로 된 직경이 10cm인 파이프의 단면적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물리 혹은 대학교 1번 물리 열심히 하셨다면 이 문제 능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기름의 동점성 계수가 1.5 cm 제곱 per sec이고 비중량이 980 kg per 큐빅미터이고 이런 경우에 점성 계수는 몇 kg F S 나누기 미터 제곱인가? 네, 문제를 읽기조차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바로 그냥 계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0.015라고 하고요. 우선 여러분 동점성 계수 잘 알고 계시죠? 동점성 계수는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뉴는 뮤 나누기 로에서 요 뮤가 이 그냥 점성 계수죠. 그냥 점성 계수 우리가 구하는 게 그냥 점성 계수잖아요. 그냥 점성 계수 뮤는 뉴 곱하기 밀도가 되죠. 로가 되고 현재 동점성 계수는 1.5라고 주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가 미터 제곱으로 나왔어요. 미터계를 환산을 합시다. 1.5 cm 제곱을 미터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나누기 1000을 해야죠. 그 다음에 밀도가 여기 있네요. 비중량 980을 곱해서 하면은 이게 0.147이 나올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보기에 답이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풀면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보기를 만들어 줄 법도 한데 안 만들어 주셨어요. 답이 아니에요. 단위 환산이 틀렸습니다. 단위 환산이 왜 틀렸냐면 우리가 이 로가 밀도잖아요. 근데 제시한 비중량은 밀도가 아닙니다. 비중량을 밀도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냥 계산했기 때문에 이상한 문제가 원하는 단위가 아닌 거죠. 이 비중량을 밀도로 바꿔 봅시다. 비중량과 밀도의 차이점은 여기 F죠. F, 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를 없애려고 그러면 중력가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중력가속도로 나눠주면 10kg per 큐빅미터로 밀도를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 계산을 이용해서 점성 계수는 1.5 곱하기 나누기죠. 나누기 단위 변환하기 위한 만 곱하기 이번에는 이제 밀도 10kg per 큐빅미터를 계산하면 0.015 kg per 미터 S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 개수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단위랑 또 안 맞아. 이 단위가 좀 불편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또 F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F를 넣으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죠? F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또 가속도에 해당되는 미터 퍼 세크로 나누어 주게 되면 단위들이 다 날아가고 나서 단위 날아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킬로그램 세크 퍼 미터 제곱이라고 숫자는 동일하지만 단위는 다른 그런 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답은 3번 0.01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가 단위를 진짜 불편하게 주셔서 그렇습니다. 27번 안지름 1000mm 1m죠. 1m인 원간으로 유량 100 큐빅미터 per minute 1분에 100m 상승을 보내요. 를 1km 떨어진 곳으로 보낼 때 압력 손실 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관 마찰 계수는 0.04입니다. 이거 문제 조선 유체역학 맞나요? 이거 토목 유체역학에 나오는 문제예요. 조선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안지름 1m인 관으로 1km 보내는 일이 여간에서 없습니다. 제대로 된 조선 유체역학을 배우셨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 모르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유체역학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산업기사 시험에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문제가 날씨 손실수도 이퀘이션을
적용하는 문제죠. 예, 다르시 손실수두 공식은 HF, 그래서 H가 하이트, 예, 수두입니다. 마찰계수 F 곱하기 전체 길이 나누기 직경 곱하기 속도의 제곱 나누기 2 중력가속도라는 계산을 해 보시면 네, 손실수두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관마찰계수 F를 0.03이라고 친절하게 주었고요.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두를 미터로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위를 다 미터로 잘 바꿔봅시다. 먼저 1kg, 1km 떨어지는 곳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길이가 1km, 1000이죠. 1000m. 그 다음에 안지름을 1000mm라고 했죠. 다시 이것은 미터로 하면 그냥 1m가 되죠. 곱하기 속도. 속도를 또 안 줬네요.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죠. 현재 유량이 100 큐빅미터 per minute. 또 미니트로 주셨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단위는 per sec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per sec로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60을 했고요. 단면적 여전히 미터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1제곱 파이 나누기 4 원의 공식이죠. 로 복잡하게 나누기 계산을 해서 풀어보면 2.12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12 제곱 나누기 2 나누기 9.81을 하게 되면 6.89m의 손실 수두를 구할 수 있었고요. 아까 있었던 수정 베르누이 공식에서 이 손실 수두까지 고려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표면 장력과 관계가 있는 무차원 수는 1번 푸르드수, 2번 웨버수, 3번 캐비테이션 수, 4번 레이놀즈 수.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표면 장력과 관계가 있는 무차원 수. 캐비테이션 수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예,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푸르드 수는 선박에 저항 실험을 할 때 쓰는 수잖아요. 레이놀드 수는 그 난류 측류 할 때 구하는 수고 1번, 4번도 아닌 것 같고 답은 2번 같죠? 2번 웨버수. 네, 웨버수 맞습니다. 예, 푸르드 수는 관성력과 중력을 대한 식이고요. 이 관성력이 뭐죠? 이 관성력이 요거 중력이 뭐죠? 예, 중력이 파도가 중력이 파도를 만듭니다. 예, 유동이 발생했을 때 그 파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힘이 중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푸르드수 밑에 V 이꼴 스퀘어 루트 GL 되어 있잖아요. 여기 G 중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 들어가 있잖아요. 관성력과 점성력의 계수 맞고요. 웨버수가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웨버수는 관성력과 표면 장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29번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두 원간 내에 유체가 흐르는 현상에 대해 역학적 상사를 이루려면 어떤 무차원 수가 같아야 하는가? 무차원수 문제가 또 나왔어요. 풀어볼게요. 1번 마하수, 2번 코시수, 3번 레이놀즈 수, 4번 캐비테이션 수. 일단 캐비테이션 수 같은 거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마하수는 마 3 이러면 음속이 3배로 달린다. 이런 거 우리 공산과학 영화나 만화에서 본 적 있죠. 전혀 관계없는 답이고요. 코시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레이놀즈 수입니다.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레이놀즈 수는 관성력과 점석의 비를 나타내고 점성력이 나오기 때문에 분모에 점성계수 뮤가 들어갑니다. 점성계수 뮤를 쓰기도 하고 동점성계수 뉴를 쓰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밀도항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답은 3번 레이놀즈 수이고요. 관 내의 유체역학의 중요한 힘 두 개가 바로 관성력과 점성력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푸르드 수의 파도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적어놓고 설명을 앞에 드렸습니다. 같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30번 유체의 점성에 기인하는 물리적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저항이 증가하자. 끈끈하니까 저항이 증가하죠. 점성 저항이란 말도 쉽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점성 때문에 2번 와동이 발생하죠. 2번도 옳은 내용이고요. 3번 경계층이 존재한다. 다시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이렇게 긴 평판에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 한 점을 따라서 이렇게 얇은 층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이런 층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층, 이런 층을 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점성 때문에 경계층이 생깁니다. 4번 유체의 우동은 비회전이다.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에서는 조선 유체역학과 재료역학이 각각 10문제씩 해서 20문제가 되고요. 꽈락을 피하기 위한 이 작전이 필요한 것이 두 번째 과목이죠. 재료역학보다는 조선 유체역학이 더 쉽다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과목 꽈락을 피하려고 하면 조선 유체역학을 집중해서 탐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